자, 얘 두 가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컨트롤 C 하시고 위치는 지난번에 홀단 어떤 위치 있잖아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마스터캠 2024 시드 마스터캠 2024에 밀링 천천히요. 밀링 공용 문서 사용자 공용 문서 시드 마스터캠 2024에 네, 툴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툴즈 지난번에 ABT3 어떤 거 있죠? 그 위치에요. 여기에 볼 45C라고 돼 있는 이 두 가지를 그냥 여기다가 놓고 덮어 씌우기를 해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다가 우선은 복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한 걸로 한번 항상부터 다시 보고 시작을 할 테니까 다이스도 한번 넣어보고 전체적으로 공작물 설정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끄시고 예제 7번 한번 스케일업도 한번 볼 겸 7번 한번 열어볼게요. 7번을 끌어다가 2024에다가 열어주세요. 창 여러 개 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만 열어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뒤집어 있죠? 얘를 우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레벨에다가 바운딩 박스를 할 거니까 2번에다가 선택을 해주세요. 자, 처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 잡겠죠? 드로잉 하고 와이어프레임 바운딩 박스 와이어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사각형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 치고
모델을 잡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V를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다시 한번 돌리고 얘를 다이나믹 이동으로 원점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원쪽 끝으로 원점을 잡을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다 선택을 하고 이 메뉴에서 이제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네, 우선 180도를 회전할 건데 우선 내가 원점이 뒤집어서 여기가 원점이 될 거니까 우선은 요 끝 뒤집었을 때 마우스 가운데 휠을 놓고 여기를 찍고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자, 그러면 원점이 됐죠? 자, 여기를 끌고 원점으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한번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제 안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Z가 위를 바라봐야 되니까 180도를 돌려보세요. 180. 다시 놓쳤네. 자, 여기 가운데를 잡고 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반이 되어 있는 구간 가운데를 잡고 18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엔터. 그리고 Alt 1을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이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Alt 1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점이 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1. 그리고 이동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면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언두 한번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뒤집었으면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다이나믹 이동 누르고 내가 뒤집었을 때 원점 여기죠? 여기로 갈 거니까 여기 포인트를 우선 찍어요. 자, 마우스 왼쪽을 딱 클릭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왼쪽을 클릭을 하면 움직여요. 그럼 여기다 원점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을 한번 딱 클릭을 더 누르세요. 그럼 이제 고정이 됐죠? 얘를 180도 돌려야 되니까 이 X축 쪽으로잖아요. 여기에 가운데 짝을 잡고 이렇게 돌리세요. 대충 화면을. 그 다음에 숫자를 180, 180 하고 엔터. 한 번 더. 이제 이게 한 번을 치면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확정. 자, 그럼 이 상태가 맞죠? 마우스 Alt 1번 누르면 화면이 원래 WCS로 돌아가니까 여기가 원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V 눌러주고 색상 복귀. 이렇게 해서 화면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소재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게 지금 뒷면에서 소재가 우리가 이 모양대로 소재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솔리드를 하나 그려 넣는 게 더 편하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다시 레벨 3번에다가 자, 이 바운딩 박스는 잠깐 치우고요. 2번은 잠깐 치우고 3번에다가 이름에다가 뭐 소재라고 넣어 주셔도 되고, 소재 레벨에다가 스톡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자,
우리 커브 엣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상태가 3D로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면을 찍으면 요 바닥에 커브가 생성이 될 거고, 그죠? 내가 이걸 2D로 바꾼 상태에서 찍으면 평면상에 올라와서 여기에 스케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평면상으로 그럼 2D로 놓고 전체 끝단, 커브 전체 끝단 해놓고 여기서 면 선택 기능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만, 자 여기서 바닥을 한번 딱 찍어주고 V를 누르면 이렇게 커브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V. 자, 솔리드로 소재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돌출 눌러서 체인을 솔리드 메뉴에 돌출 튀어나오다 하고 체인 걸고 엔터. 그리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방향 전환 키를 누르던지 아니면 요거를 포인트를 찍고 여기를 찍어도 내려갈 거예요. 여기 커서 전체 두께가 15.1621, 뭐 윗면이 한번 플러스를 갈 수도 있고 소재가 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V인 눌러주세요. 소재가 들어왔죠? 소재를 얘를 잡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공구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바이스가 들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한번 넣어보게요. 한 번도 안 넣어봤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주에 할 때는 이제 치공구 같은 거 볼트나 너트 이런 걸 한번 넣어볼 거고, 오늘은 이제 바이스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넣어보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 정도 되고 10.5죠. 15mm. 그러면 제일 내려가는 데가 10mm 정도 되니까 한 6mm 이상 내리면 되겠네. 자, 원래는 마스터캠은 두 개의 창을 열고 서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 창을 열면 라이센스 에러가 뜨니까 하나에다가 그 파일을 또 불러 드릴 거예요. 그때는 파일에 연결이라고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선택을 할 거예요. 파일에 연결.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까 빼놨던 바탕화면에, 자 여기서 마스터캠 파일이 아니라 작은 화살표에 파라솔리드 누르면 바이스라고 하나가 있을 거예요. 님들이 아까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자 뭐 연결된 레벨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뭐를 할 건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이 상태에서 우선 자 V를 눌러서 지금 4번 5번에 지금 이거 다 지워보면 4번 5번에 바이스, 4번 5번에 바이스하고 밑에 이동조하고 두 가지가 들어왔죠, 그죠? 얘하고 얘가 들어온 거죠. 제가 그 위치로 좀 갖다 놔 볼게요. 근데 우리가 얘를 시뮬레이터를 하려 그러면 갖다는 놨죠. 시뮬레이터를 하려 하다 보면은 얘를 조금 왜냐면 이렇게 불고 있으면 여기 바이스가 파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이스가 좀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그만데, 예를 들어 얘랑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 볼게요. 얘랑 선택을 솔리드 4번 5번을 나중에 이따가 옮기셔도 되는데 조금 우선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동 메뉴에 평행이동 Z를 마이너스 한 10mm, 5mm만 물게 10mm 정도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동. 하고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색상 복귀. 이거는 뭐 나중에 소재를 잡고 난 다음에 옮기셔도 되는데 이제 한번 넣어보게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옮기셔도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설정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머신에서 밀링 디폴트도 상관없고요. 기본값도 상관없고, 자, 파나겐이나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설정 값들을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속성 창에 들어가면 이미 포스트는 정해져 있고, 공작물 설정, 뭐 공구 설정, 파일 설정이 있는데 공작물 설정 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자, 이렇게 나오죠. 공작물 설정 처음에 마스터 모델 설정, 마스터 모델. 얘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마스터 모델에서 자, 원래 모델링 추가 선택. 모델링을 찍을 거면 요거 레벨이면 레벨에다가 1번을 누르고 1번을 선택하면 돼요. 1번을 선택해도 돼요. 1번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서 모델이 있으면 모델로 이렇게 찍어주면 완료하면 마스터 모델이 들어가죠. 이게 제가 요거 모델의 색깔을 딱 눌러보면 뭐 이런 색으로 보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분홍색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색깔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공하고자 하는 모델링을 이렇게 체크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을 하기가 좀 편하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얘를 가공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공작물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공작물 설정 재료죠. 재료는 아까 레벨 2번에 있었잖아요. 레벨 소재 3번에 있었네요. 3번 거를 잠깐 띄우고 다시 머신 그룹에 가서 자, 솔리드 얘를 얘 솔리드를 소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에 가서 다시 1번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소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소재가 들어왔죠. 아까 이제 솔리드 그려놓은 거를 모델링 이제 소재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머신 그룹에 가서 소재도 잡았겠다. 클램프 공작물 고정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고정구 작업 고정구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활성화 시킬 거예요. 고정구. 그다음에 솔리드 2개를 체크를 할 거예요. 선택 추가. 고정구를 활성화 시키고 자, 얘 이제 볼트나 클램프 종류를 설정을 하고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를 거예요. 선택 추가. 얘랑이 될 거다. 완료. 1번과 2번. 얘가 2번이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이제 클램프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서 간섭 체크할 때 같이 보시려고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정구의 색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고정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번 고정구를 좀 옮겨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면의 정렬이나 다이나믹 이동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다이나믹 수정 누르고 다이나믹을 누르면 내가 여기를 지금 2D 상태니까 화살표가 하나만 나오죠. 3D로 바꾸면 화살표가 다 3개가 나오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럼 얘가 이동조니까 여기가 50. 클릭 완료 하면 이렇게 돼요. V 하면 이제 설정은 대충 됐죠. 아, 빠졌네요. 하나. 공작물 기계를 설정을 안 했어. 공작물 설정 창에 가면 이제 공구에 하면 우리가 계속 추가를 할 거니까
여기 가면 기계를 지금 5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작은 화살표에 3x 버티칼로 바꿔주세요. 시뮬레이터 나올 때 3축으로 나오니까 시뮬레이터를 3축으로 잡아주세요. 하고 V 기계까지 설정을 완료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스 위에다가 공작물을 하나 얹어 놓고 소재를 다 얹어 놓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물려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까지는 됐는데 굳이 얘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뺄게요. 이렇게. 자, 원래는 원래 이제 2023까지는 시뮬레이터 설정을 할 때 치공부라고 하는 밑에 레벨을 집어넣으면 시뮬레이터 할 때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2024부터. 원래는 이게 시뮬레이터 안쪽에 있던 기능이에요. 모의 가공 설정 창에. 원래 이제 여기서 모의 가공 설정 창에 옵션에서 치공구리 레벨을 선택을 한다던가 셋업을 하면 이제 시뮬레이터 할 때 들어오던 기능인데 이제 바깥쪽으로 2024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도록 할게요. 자, 레벨에 가서 우선은 1번에 이제 공략 있고 바운더리를 하나 뽑을 거니까 바운더리를 레벨 10번에다가 그릴까요? 10번에다가 바운더리가 필요 없긴 한데 솔리드 외측으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실루엣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면 평면상에 공차 0.005 넣게 그냥 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하면 평면상에 스케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평면상에 스케치가 들어올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황삭부터 한번 간단한 걸로 한번 해서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사용할 건 가공 경로 창에 두 가지가 영역 황삭이나 최적 황삭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최적 황삭보다는 보통은 영역 황삭이 주력이 돼요. 영역 황삭.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형상을 가공을 할 때 우선은 이건 뭐 나중에 황삭을 할 거니까 자, 영역 황삭을 우선 선택을 하세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여기서 가공 도형이 들어오겠죠. 선택을 하고 다 선택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곡면황삭 포켓을 할 때는 가공 영역을 0.1씩만 무조건 0.1 주면 안 되고 0.5 이상 비우라고 했던 이유가 하향절삭이 아니라 상향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유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하향만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향만 해요. 그래서 0.51을 준다 그래도 바깥쪽으로 밀리지 안쪽으로 파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굳이 0.5를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밀리던 0.1 둘까요? 요거를 체크를 하면 이 바닥 쪽이 없어져요. 바닥 쪽이 굳이 요걸 체크를 하면 그냥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자, 경로 제어.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나갈 거 그랬네요. 자, X 잠깐 눌러 나갈게요. 다시. 자, 우선 처음에 모델을 불러놓고 하는 게 바운딩 박스 하고 나서도 상관없고 모델의 아래 최소 알이 얼마인가를 알아보잖아요.
최소 R이 얼마고 얼마까지 공구가 들어가야 될까를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자 여기 홈에 가면 솔리드 체크라고 있어요. 솔리드 체크. 솔리드 체크의 자동화 살표를 보면 공률이라고 있습니다. 공률. 자 공률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최소 작은 반경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화면에 표시 재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근데 바깥쪽에 있는 R은 뭐 브랜드 밀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역으로 된 R, 내측으로 되어 있는 R만 필요하잖아요. 내측으로 된 반경 표시라고 표기를 하고요. 내가 처음에 아예 안 들어오게 이 R이 한 5R 넣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5파이보다 작은 반경만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5파이보다 작은 애들, 반경이 5R보다, 그러니까 10파이보다. 그럼 내가 3, 2. 그럼 여기가 2R보다 작네? 1.5. 내가 결국에는 3파이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4파이도 안 되고. 그죠? 1.5.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 내가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고, 자 홈에서 홈에서 혹시나 맞나 다이나믹을 한번 눌러. 이게 몇 R인가 다이나믹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고, 가변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체크를 딱 해보면 이 반경값이 2R이구나. 예? 2R이 나오는구나. 그럼 2보다 작은 1.5를 쓰면 되겠구나. 1.5니까 3파이 정도가 파이너로 잡히면 되겠구나. 잔삭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표현이 된 데가 이쪽 테두리였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R은 내가 공구는 3파이까지 잡을 거다. 그죠? 3파이까지 잡을 거고, 황사기 한번 하도록 하고, 자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공 경로창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가공 경로창에서 자 영역 황삭 한번 들어갈게요. 영역 황삭. 자 그리고 모델 요소 선택. 0.1, 0.1을 넣던 뭐 상관없어요. 0.1을 줄게요. 자 경로 제어 바운더리죠. 자 여기서 그냥 실루엣을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실루엣이 뭐예요? 바깥에 보이는 외곽을 기준으로 바운더를 얘가 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황삭 때 내가 어제 지난주에 한번 고생을 해서 내가 몇 번 눌러봤는데, 연습을 좀 하고 봤는데, 이게 이제 버전이 바뀌면 실루엣으로 잡았을 때 황상 영역에 대해서 시간도 좀 걸리고 외측에 남는 영역이 좀 틀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운더리를 사용하시는 게, 안암으로 하고 바운더리를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암으로 하고, 자 윤곽 누르고 체인을 눌러보세요. 자 외측으로부터 아니면 내측으로부터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내측으로부터 우선 가볼게요. 시간상으로는 보통 내측으로부터가 빨라요. 왜냐면 뜨는 구간 자체가 좀 덜해서. 근데 공구마모는 외측으로부터가 훨씬, 커터를 사용할 때는 외측으로부터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바깥쪽으로부터 공이 중심을 기준으로 생으로 많이 먹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서스나 난삭제일 때는 외측으로 나가는 게 편하고, 시간상으로는 요건데, 남기는 구간 때문에, 그래도 외측의 어떤 형태에 따라 남기는 구간 때문에 볼을 쓰지 않느냐는 보통 외측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볼을 쓰지 않는 이상은. 자 왜냐면은 왜냐면 이 바운더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외측으로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럼 포켓은 볼로 할 거니까, 이거 내가 볼로 할 거니까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공구부터.
자, 공구 가볼게요. 공구. 자, 아까 는 보랜드밀 조그만 하니까 보랜드밀로 팔게요. 조그만 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공구 관리자 새로 만드셔도 되고, 공구 관리자 아까 우리가 넣으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공구 관리자나 아니면 여기서 요거를 공구 목록의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우스 오른쪽 요걸 선택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요걸 선택하면 똑같아요. 여기서 오픈 아니구나, 오픈 하고 우리가 아까 볼 리브하고 보랜드밀 리브하고 코너알 리브하고 두 가지를 넣었을 거예요. 볼 노이즈. 그러면 이거 아니었구나.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아까 드렸죠. 자, 여기서 45C라고 보랜드밀 한번 넣어볼게요. 더블 클릭. 그럼 제가 사이즈별로 길이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0.5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한번 눌러보면 0.5, 1, 2, 3, 4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차피 0.5 이하는 여러분들이 12,000 뭐 한 2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오래 걸려서. 자 6파이볼 스탠다드로 잡을게요. 6볼. 자, 그리고 번호는 바꿔줘야죠. 마우스 오른쪽 공구 수정. 여기다가 속성 마무리. 내가 스텝 다운 양이 안 들어가 있네. 내가 여기다가 번호를 1번 맞아. 1번 맞으니까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끝내 6번. 저는 5번로 좀 바꿀게요. 5번로. 자, 지우고요. 여기서 공구 목록의 선택. 자, 여기 내리면 4볼 리브 5볼 12mm짜리 10mm짜리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공구 보랜드밀 공구를 만들 때 공구 수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구 수정. 자, 이 각도는 15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엔드밀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데, 보통 자루가 6이고 목경이 있고 테이프가 있고 엔드밀 있잖아요. 예? 이 테이프 각도는 거의 대부분 15도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도 간섭을 잡아야 되니까 요 테이프 각으로 잡아주고 만드실 때 15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해달라고 보면 나오시지만 15도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홀더까지 공구까지 간섭 체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끝내기 12,000으로 기준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12,000까지 있으니까 보통 12,000으로 기준을 잡아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절삭 파라메타. 자, 폴더부터 가볼까요? 폴더. 자, 목록 열기. 자, 여기서 BT40에서 아까 ER16이나 SK10이나 둘 중에 하나 꽂겠죠. ER16에 90짜리에 여기 25mm 뭐 이렇게만 꽂을게요. 20mm 정도 꽂을까요?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자, 절삭 파라메타. 자, 공작물은 꺼주셔야 돼요. 혹시나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꺼주시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하향으로만 하겠다. 열려있는 오픈인 형태에서도 왕복으로 깎을래? 뭐 이제 우리가 등고선에서 봤듯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왕복으로 왔다 갔다 절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굳이 하향으로 잡으실게요. 자, 50% 잡아가지고요. 스텝 다운 내가 한 1mm씩만 깎을게요. 1mm씩만. 코너 라운딩은 항상 켜져 있으셔야 돼요. 그죠? 켜져 있어야 직각부에 R이 반경이 생성이 돼서 여기 반대쪽을 과절삭을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켜져 있어야, 제가 한번 세팅을 할 때 뭐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넣으시는 값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스텝 쉘로우에서 최고 최저 깊이를 찍습니다. 찍고 키고 요거 빼세요. 빼고. 자,
자, 여기서 한계인식 한번 누르면 0부터 한계인식 누르면 Z값 여기까지라고 나옵니다. 뭐 자동 깊이 결정을 누르면 당연히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증근으로 바뀌어서 위에 아래 그냥 모델링을 잡아서 알아서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굳이 자, 가공 여유 가만 조절이라고 체크를 하면 절대 깊이가 이제 모델의 단의 형태에 따라서 처음 스타트하는 높이를 중간치로 그나마 남는 여유를 비슷하게끔 중간치로 잡아서 스타트 위치가 결정이 돼. 그렇다고 깊이가 계속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절삭 깊이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나마 이 모델링 중에 스타트 위치를 살짝만 올리면 가공 여유가 비슷하게 떨어지겠구나 라는 깊이를 바꿔줘요. 자, 링크 10맨만 넣을게요. 안전 높이 10. 최소 수직으로 뜰 거고 파트 클리어런스 3mm만 뜰 거고요. 이송속도만 넣어 주실 거고요. 이거는 지공 1 무조건 우리가 처음과 끝만 빼고 무조건 지공 1이 되는 거예요. 이송을 할 때는 만으로 출력이 간다. 만으로. 여러분들 기회가 좋으면 뭐 2만을 넣으셔도 되고 15,000원을 가하시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만 정도만 넣습니다. 만을 넣고 공구 유지 범위 어차피 뭐 이게 내측으로 할 때는 얘를 좀 이어주는 게 내측으로 할 때는 이 범위를 좀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슬롯 포켓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이런 이 모양이 있다 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우리가 2D 수업했을 때 아실 거예요. 얘가 옵셋을 할 수 없는 구간이 나오면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옵셋을 벌리고 이게 이제 옵셋으로 여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반대쪽에서 옵셋을 해야 되잖아요. 옵셋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0.0mm라는 거 자체가 옵셋으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구간이 옵셋할 구간이 안 나오면 다시 다음 구간으로 떠서 헬릭스 진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좀 길게 잡아주면 여기를 옵셋하다 끝나고 다음으로 떠야 되는 구간인데 이 사이로 그냥 밀고 지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밀고 가운데로 진행을 할 때 공구 부하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때는 그냥 미는 게 맞긴 한데 안전성을 위해서 그냥 뜰 구간은 뜨라고 놔두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필요에 따라 거리로 우선은 30이라고 돼 있는데 600%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지름 퍼센테이지 지금 5니까 그럼 거의 안 뜨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경계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뜨고요. 자, 보조 진입은 필요가 없고 보조 진입은 첫 번째 링크와 두 번째 링크, 그죠? 처음에 수직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옆으로 한번 꺾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링크잖아요. 하나만 넣을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2D 때도 0.0mm를 할 때 그 HS 리드 진입할 때 값을 안 넣어줬죠. 모델링만 잡으면 모델링의 바운더리만 제대로 체크를 하면 공구가 박지는 않아요. 공구가 바깥쪽에서 무조건 들어와서 이 링크는 황삭 때는 굳이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도 수직 방향으로 갈게요. 수직 방향으로 그냥 아쉬우니까 그래도 2라도 원을 하나 살짝 그려줄까요? 원으로 1만 그려볼게요. 1알이라도. 위쪽에서 지금 수직 방향으로 들어갈 때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넣어주는 거죠. 1알 정도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 넣으셔도 공구 바깥쪽에서 진입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어차피 영역을 내측으로 잡으면 1mm 뜬 지점부터 헬리컬이 시작이 돼요. 뜬 지점부터. 왜냐하면 그 옵션은 여기 내리면 진입 동작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지금 내측으로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헬릭스가 우선순위가 돼요. 공구 반경에 반 값을 넣어줬죠. 지금 5파이니까 2.5가 들어가 있어요. 1mm 뜬 지점부터 진입각도 좀 세게 넣을게요. 3mm나 5mm, 3도나 5도 정도 넣을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원을 그리니까 3도 정도 그리고. 근데 이제 커터 같은 경우에는 1도로 바꿔주셔야 되고 커터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가 배 있으니까 지금 볼이니까 5도까지 상관없을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오고 얘는 헬릭스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지 못할 어차피 진입을 못하면 램프 프로파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만약에 공간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볼이 뭐 8볼이다. 근데 이 구간에 원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럼 외곽을 타고 이렇게 움직여요. 외곽을 타면서 Z가 내려가는 거예요. 외곽을 타면서 얘를 실패를 했을 때
헬릭스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조건 헬릭스인 거야. 헬릭스로 잡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송 속도는 다시 넣어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하고 스텝쉘 로고 닫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끝났네요. 한번 볼게요. 깊이를 얼마 안 1mm씩 넣어서 그런가 확인 한번. 자, 내측으로 놨기 때문에 자, 요 링크 이거는 제가는 여기서 원 헬리컬 들어가기 전에 요 링크는 아까 내가 1할 넣은 거야. 1할 링크 들어가고 헬릭스. 예? 이 헬릭스하고 옵션. 여기 지금 떴다가 들어갈 때마다 반경 1이 들어가는 건 제가 준 링크 옵션일 뿐인데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넣어도 상관없고 보통 이런 식으로 떴다가 다음 구간 경로가 분리가 돼 경로가 어차피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때 안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원을 만들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터를 여기서 시뮬레이션. 자, 바이스까지 들어오죠? 왜냐면 설정에서 아까 바이스가 집어넣었으니까 치공간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최적을 했으니까 여기를 끝내고 넘어가겠죠? 계속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이렇게 남은 건 이거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 제품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뒤로 빠꾸 모의가공 기회까지 보려면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있죠. 요거 누르면 기회까지 나와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회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보려면 근데 우선순위는 내측도 외측이 훨씬 빠르기는 해요. 근데 바깥쪽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면 공구 수명도 그렇고 안정성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여기서 나온 툴패스를 보고 아, 이 안에서 머무는구나 하고 자, 여기를 제어해서 외측으로부터 라고 놓으면 바깥쪽에서 진입을 해요. 근데 이게 또 형태에 따라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외측으로 만약에 놓더라도 해도 우선순위가 외측일 뿐이에요. 내측일 때는 당연히 여기도 헬리컬로 들어가요. 당연히 그죠? 내측은 돌고 나머지 걸 바깥쪽으로 까죠. 자, 볼게요. 근데 이게 뜨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얘가 훨씬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알루미늄이나 뭐 스틸에 볼을 썼다 그러면 그냥 내측에서 움직이게 놔두고 내가 난삭제나 썼는데 커터를 썼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게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공구 수명은 팁을 교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게 훨씬 더 네? 나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황삭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삭을 한번 밀어야겠죠. 중삭을 한번 밀을 건데 저장을 한번 눌러놓고요. 자, 48분이니까 저장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